여러분 물국필반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물국필반 또 기만 즉경 이렇게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그 측천무, 중국의 유일한 여자 황제였죠. 측천무후와 관련된 고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그 성어가 바로 이 물국필반이라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극한으로 이제 다다르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이 말의 뜻이 물극필반이 되겠습니다. 측천무후는 뭐 많이 유명한 중국의 여자 황제죠. 당나라 시대에 뭐 여지까지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유일하게 황제였던 여성이 바로 이 측천무후가 되겠습니다. 원래 당나라 태종이 이제 후궁으로 먼저 그 궁궐에 들어갔던 인물이 측천무인데, 근데 당나라 태종이 이제 죽으면서 본래 이제 후궁이었던 사람이 그 왕이 죽으면은 뭐 비구니로 절에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규칙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태종의 후궁으로 갔다가 그 나중에 당태종이 죽은 이후에 한 철에 이제 비구니로 갔었는데, 근데 참 여기가 재밌는 그 집안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황제들의 집안이 좀 재밌는 일들이 많죠. 태종의 그 아들이었던 이 고종이 되는 사람, 당 고종이 되는 이 사람이 그 태종의 그 후궁 시절에 측천무후를 보고 굉장히 큰 반했다고 합니다. 후궁이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의 그 뭐 친 자식은 아니지만 어머니 되는 사람에게 그 미모에 너무 빠져 있었었는데, 아빠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측천무후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비구니가 되었던 측천무후를 다시 불러서 이번엔 자신의 그 왕비로, 자신의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고종에는 이제 황후가 됩니다. 황후가 돼가지고 그 굉장히 또 이때부터는 굉장히 큰 권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고종이 또 이제 죽게 되자 자신의 이제 그 아들이었던 이 또 중종, 뭐 여러 또 왕들이 또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자신의 그 자식 가운데 왕들이 몇 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중종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 당나라의 이제 황제가 되니까, 이후부터는 자신의 아들들이 이제 당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된 이후부터는, 왕이 된 이후부터는 나라의 섭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 황제보다 더 큰 권력으로서 나라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이제 측천무후가 됩니다. 어, 또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 그 밑에 그 세력들이 신하된 세력들이 거의 뭐 꼼짝 못할 정도로 큰 권세를 누린 이 그 사람이 측천무후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본인이 직접 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이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모습이 그 신하들한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안환이라는 그런 신하가 한 명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직언을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등장했던 말이 물국필반 기세즉경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정말 극에 달하면 다시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릇에 뭐 물이든 어떤 것이든 가득 차게 되면
흘러 넘치게 된다는 말을 이제 측천무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한 얘기죠. 정말 간언을 했고 이 측천무한테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기계가 있었던 소안환이라는 그런 신하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측천무가 15년 정도 10년 조금 넘는 시절 동안 이렇게 나라의 황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좀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못했죠. 정간지라는 사람의 이제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황제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측천무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권세라는 것이 그만큼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삶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측천무의 그 사례만 가지고서 아니더라도 측천무의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무 십일홍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꽃이 이 붉은 것은 열흘을 못 간다는 것. 이 양귀비를 거의 빗대서 하는 얘기가 이 화무 십일홍이라는 그런 그 얘기인데 꽃이 정말 필 때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하지만 그 꽃이 피고 나서 10일을 열흘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밝고 화려한 그런 모습들은 그 순간에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내가 다 간진 것과 같은 충만함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측천무의 그런 이런 구사들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도 뭐 회자정리, 뭐 거자필반 이런 얘기 참 많이들 사용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게 되게 되고, 그리고 또 헤어짐이 있다면 또한 반드시 만남이 또 다시 이루어질 거라는 말을 법구경에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내가 지금 잘 일이 풀리고 모든 것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 상황들이 너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 주시고 또 내가 지금 너무 안 풀린다고 해서 그 일이 너무 아픔과 슬픔으로만 계속 점철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안 가지셔도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항상 겸손과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만한 우리들의 결과가 뒤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물국필반이라는 이 사자를 성을 통해서 측천무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겸손과 그리고 그런 교만하지 않는 그런 자세들 잃지 않는 그런 그 주말 되시고 또 항상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글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